Hello everyon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프스 유형별 영어 독해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9강 주제 추론하기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영어 혹은 우리말로 쓰여진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자들이 이것만은 꼭 해내야 하는데요.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지? 글쓴이가 독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글을 읽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주제를 추론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다음 중 윗글에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주제를 찾는 문제는 정말 독해에서 있을 때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주제 추론하기 문제 유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Okay, then here we go. 네, 친구들 교재 54쪽 보세요. 교재 54쪽 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아주 간단해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주제 추론하기 문제 나왔는데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이 3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요. 글을 읽으면서 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어나 표현을 찾기입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팁은요. 글의 처음이나 끝 내용에 주목하기입니다. 자, 아마 국어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는 혹은 글을 읽을 때 핵심 내용 주제문은 보통 글의 첫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다라고 다들 배웠죠? 선생님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 영어로 쓰여진 글에 있어서는 글의 첫 부분에 주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세 번째 팁은 글의 일부 내용만 담고 있거나 너무 광범위한 서술은 주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적절한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오답이 끼어 있죠. 어떤 선택지는 글의 일부 내용만 담고 있고 어떤 건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주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3가지 팁 담고 우리 한번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칠판 보시면요. Many people in North America, as in the rest of the world,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인데요. 우리 끊어가면서 직독직해 해보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북쪽 미국, 즉 북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쉼표에서 끊고 as in the rest of the world 또 쉼표에서 끊어볼게요. 자, 우리 이 as라는 말을 배웠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as라는 말이 나타나면 무엇무엇을 할 때 혹은 무엇무엇함에 따라서 라는 말이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 더 알아두세요. 어디처럼 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무엇무엇처럼 이라는 뜻을 넣어보면 In the rest of the world, 세계의, 자, rest는 나머지란 뜻이죠. 자, 세계의 나머지처럼 북미 역시, 북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are worried,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기 기억나죠?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냐면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아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대요. 어떤 것이 일어날 가능성? 바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They are worried about their future because they believe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world powers to avoid a nuclear war. 자, 그들은요, 걱정을 한대요. 자, 여기 나오는 그들은 아까 말했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무엇을 걱정하냐면 their
future. 아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believe that. 자, 접속사 다음에 끊어봅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기 때문이래요. 뭐라고 믿을까요? It will be difficult.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하나 또 유용한 구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t 나오고요. 그 다음에 for 나오고 to 나오는 이 구문을 우리가 it for to 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꼭 메모해 두세요. 자, it 나오고 for to 나오면, 자, 이것이 요렇게 하는 것이 이러이러하다. 즉, 어떤 것이 이 동사 원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즉, 세계의 파워, 세계 힘, 즉 세계 강대국들, 세계 열강들이 피하는 것이 무엇을 피하냐면요. 연결해 볼게요.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거다. 아, 이해되십니까? 다시 if for to 구문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죠? 이것이 세계에 힘 있는 국가들이 자, 이렇게 하는 것.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 바로 difficult 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문장이 좀 길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처럼 북미의 많은 사람들도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즉,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내포할 수 있죠. 자, 계속 보면 In fact, some families in North America have made difficult choices because of this fear. 자, 봅시다. In fact 하면 사실상 이란 뜻이에요. 사실상 some families, 어떤 가족들은요. in North America, 어디에 있는 가족들? 즉 북미에 있는 어떤 가족들은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difficult choices, 어려운 선택을 만들었대요. 즉,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떤 어려운 선택을 했나? 무엇 때문에? 라고 나오네요. 자, because of 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인데, 아하, 바로 이러한 fear, 두려움 때문에 아주 힘든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For example, some couples have decided not to have children. 자, for example 하면 예를 들어 라는 뜻이죠. 어떤 예시가 나올까요? Some couples, 어떤 커플들은, 즉 어떤 부부들은 have decided not to까지 필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decide to 하면 무엇 하기로 결정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not이 나오네요. decide not to 하면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결정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하고 싶으면 decide to 동사 원형이 나오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면은 decide 바로 다음에 not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요. 어떤 커플들이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죠? 현재 완료로 했다라고 나오네요. 무엇을 뭐 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바로 have children.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결심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They believe the world is no longer a safe place to raise a family. 자, 그들은요,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구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some couples이죠. 그들은 세계가 no longer 하면 우리 여기서도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no라는 부정적인 단어 보이시죠? 즉, 세계가 더 이상 safe place,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하기에 안전한 장소? 바로 to raise a family, 가족들을, 자, raise 하면 기르다, 올리다, 모으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가족을 기르다 하면 조금 이상하죠. 가족을 꾸리기에 안전한 장소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In Canada, 쉼표에서 끊고 Some families are moving away from big cities
because of their fear of a nuclear war. 자, 캐나다에서는요. Some family, 주어 뒤에서 한번 끊어볼까요? 어떤 가족들은 are moving away,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나오고 있어요. 멀리 움직이고 있대요. 즉 떠나가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어디로부터? 바로 big cities, 큰 도시들, 즉 대도시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라고 나옵니다. 자, because of 무엇 때문에 라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떠나가고 있을까? Their fear,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의 두려움이냐면 of a nuclear war, 핵전쟁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가족들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독해 계속 해볼까요? They are moving to the distant places because they feel that in case of a nuclear war, they will be safer in these areas.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are moving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움직이고 있대요. To the distant places까지. distant 하면 멀리 있는, 거리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소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feel that. 자, 쉼표에서 끊어봅시다. 그들은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느끼냐? In case of a nuclear war 하고 쉼표 나와서 또 끊어주네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유용한 직독직해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쉼표 보였죠? 쉼표 나오고 요렇게 단어구 혹은 문장이 삽입이 되면 이 부분은, 삽입된 부분은 나중에 보류를 요렇게 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잘 썼던 방법인데요. 자, 컴마로 삽입되는 삽입구 같은 경우는 보류해서 해석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가리고 해석을 하면 편해져요. 자, 여기서도 잠깐 in case of a nuclear war를 뒤로 미루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은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they will be safer. 그들이 더 안전할 거라고. in these areas. 이러한 지역들에서 그들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쉽죠? 자, 그럼 우리 아까 밀어놨던 거 해석해볼까요? in case of 하면은 무엇의 경우에 란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바로 핵전쟁의 경우에. 자, 어때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직독직해 방법대로 컴마 찍고 들어간 삽입구 같은 경우 나중에 밀어놓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우리 독해를 해봤는데 자, 어떠세요? 주제 추론하기 문제 유형입니다.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1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선생님이 드렸던 팁 기억나시죠? 주제 추론하기 문제 유형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어휘를 찾고 그 다음에 문단에 있어서 글의 처음 부분 혹은 끝부분을 잘 보자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해당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들 눈치챘나요? Nuclear war, 핵전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fear,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팁대로 글의 처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Many people in North America, as in the rest of the world,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문장 주목해보자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다른 나머지 국가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처럼 북미에 있는 사람들도 핵전쟁 가능성에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거죠, 글쓴이가. 자, 그러면 주제를 고를 때 사람들이 핵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이런 단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뭐였죠? Fear about difficult choices.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어려운 선택에 대한 두려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Nuclear war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핵전쟁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땡 아니고 2번 볼까요?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나왔네요. Nuclear war, 핵전쟁. 근데
possibility라는 단어는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핵전쟁의 가능성, 이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2번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2번도 주제가 안 되고요. 3번 보시면 Family decisions in wartime. 가족들의 결정 in wartime. 전쟁이 나는 시기에 가족들이 결정. 자, 이렇게 war하고 단어가 나타나면 핵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쟁을 나타내서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 되죠. 게다가 사람들이 핵전쟁 두려워하고 있어라는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 답이 아니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People's fear of a nuclear war. 자, 해석해 볼까요? 사람들의 두려움 of a nuclear war. 핵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 자, 지금 이 4번은 키워드를 2개나 가지고 있어요. nuclear war 나오고 fear도 나오잖아요. 아까 첫 번째 문장에 핵심적으로 worried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nuclear war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핵전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이 왜 답이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World powers and nuclear fear. World powers.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들, 세계 강대국들, 열강들 그리고 핵 전쟁, nuclear fear, 핵에 대한 두려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드렸던 팁 기억나십니까? 주제를 고를 때 어떤 선택지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좁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건 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World Powers가 너무 좁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World Powers는 단지 여기서 World Powers 세계 열강들이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핵전쟁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언급했을 뿐 첫 번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도 같이 풀어볼까요? 2번. 윗글의 밑줄 친 부분의 이유로 알맞은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밑줄 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 여기 있네요. They believe the world is no longer a safe place to raise a family. 자, 해석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들은 믿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그들은 떠나가고 있던, 핵전쟁이 무서워서 떠나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 세계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을 꾸리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점 아이들을 낳지 않기로 결심하고 큰 도시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답을 쓰면 좋을까요? It's because of, 그것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고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라고 해도 되고요. Their fear of a nuclear war, 즉 핵전쟁에 대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니면 핵전쟁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라고 영어로 정리하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주제 추론하기 문제 유형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 많이 연습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 믿고요. 우리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준비한 Hidden Pictures Games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Okay, then start!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bag라고 읽고요. 뜻은 동사로 빌다, 구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있죠? 그럴 때 쓰는 빌다 혹은 구걸하다.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히든 픽처 게임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은
주제 추론하기 문제 유형 독해 연습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친구들 교재 56쪽 보세요. 교재 56쪽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1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주제 추론하기 문제 유형 나왔네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자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나 어휘를 찾아내고 그리고 글에 있어서 주제문이 문단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나타낼 확률이 높으니까 유의해두자라고 했었죠? 자, 이 팁 명심하시고 자,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판 보시면 Today, a lot of students believe that they have a hard life as students in modern society. 자, 오랜만에 조금 짧은 문장 나왔어요. Today, 오늘날, a lot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이요. Believe that. 자, 접속사 that 다음에 끊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네요. 무엇을 믿고 있냐? They have a hard life. 그들은 힘든 삶을,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자, as students in modern society. 자, 우리 as라는 단어 배웠어요. 무엇을 할 때, 무엇함에 따라서, 뭐뭐처럼 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있습니다. as라는 말이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로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학생들로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네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현대 사회의 학생들로서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But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system really suffered. 그러나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요. 어디 있는 학생들? At the beginning. 자, begin 하면 시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beginning 하면 초창기, 초기란 뜻이에요. 초창기에 있는 학생들, 어디에? of the school system. 학교 시스템, 학교 체계의 초창기에 있던 학생들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really suffered. 자, suffer라는 단어 주목해 주세요. suffer 하면 고통을 받다 아니면 고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ed 형태가 붙었으니까 과거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 초창기, 학교 체계 초창기에 있던 학생들은 정말로 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 average student would get up at 5 or 6 in the morning and attend classes sitting on hard benches or even on the floor, usually in churches or in large cold hall까지 또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는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verage student까지가 주어네요. average 하면 평균의, 평균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자, 평균적인 학생들은요. 자, would get up 하고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필기합시다. 자, would라는 조동사가 나오고 get up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나오면 would get up. 자, 무엇을 하곤 했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무엇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직독직해 알려드릴 때 used 동사 원형 역시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무엇을 하곤 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자, get up 나왔으니까 연결하면 일어나곤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몇 시 일어나곤 했냐면 at 5 or 6, 5시 혹은 6시에 일어나곤 했대요. in the morning, 아침 말입니다. and attend classes, 쉼표 끊고. 자, attend는 참여하다, 참석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수업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라고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네요. Sitting on hard benches까지 해볼까요? 자, 앉아서 말이에요. 어디 위에 앉았냐면 딱딱한 벤치에 앉아서 또는 even on the floor까지 해보면 자, even 심지어 바닥에 앉아서 말이에요. Usually 보통 in churches or in large cold hall까지 해볼까요? 보통 교회에서나 아니면 크고 차가운 홀, 복도에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 하곤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독해 계속 해볼까요? 내용을 연결을 하면
There weren't really any strict age requirements, so it was common to see boys of 13 and 14 studying alongside men in their 30s and 40s.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eren't. 자, 우리 아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건데 there 나오고 비동사 나오면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죠. 자, 과거 시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이 없었다. 뭐가 없었냐면 정말로 any strict까지 어떠한 엄격한 age requirement, 나이 제한 같은 것들이 없었대요. 나이를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것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So, 그래서 it was common. common 하면은 흔했다라는 뜻이죠. To see, 보기가 흔했다라고 연결이 되네요. 무엇을 보기가 흔했냐면 boys of 13 and 14까지. 자, 13 그리고 14살의 소년들이요. studying, 공부하는 소년들을 얘기하네요. alongside. 자, alongside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할 텐데, 자, side는 옆에란 뜻이고, along, 따라서란 뜻이 있는데, 자, alongside 같이 알아둡시다. 나란히 옆에란 뜻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 나란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men in their 30s and 40s까지 해보면 30대 혹은 40대에 있는 남자들 옆에 나란히 공부를 하는 것을, 자, 이 13살, 14살 소년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네, 흔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Very few students had books or paper. 자, 여기 문장이 조금 오랜만에 보는 짧은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few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a few라는 단어랑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a few는 약간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어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없는 이란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미하게 돼요. 즉, 거의 없는, very까지 붙여져 있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거의 없는 학생들이 책을 가졌습니다. 책이나 또는 무엇을 가졌대요? 아, 종이를 가졌다라고 하네요. 정말 거의 없는 학생들이 책이나 종이를 가졌어요. They would scratch their notes on heavy wax tablets. 자, 그들은요. would 또 나왔네요. 우리 would하고 scratch 동사 원형 나오면 무엇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자라고 그랬죠? 그들은 scratch 하면 긁다라는 뜻이잖아요. 긁곤 했었대요. 무엇을 긁어냈냐면 their notes. 아, 그들의 노트를 on heavy wax tablet. 오, tablet 하면은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죠? 반판한 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wax는 밀랍을 말해요. 즉, 밀랍판, 아주 무거운 밀랍판에서 그들의 노트를 긁어내곤 했대요. 노트가 딱히 없고 종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책을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딱딱하고 무거운 밀랍판을 구해서 거기서 이제 노트 필기를 하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had to memorize vast amount of material. 자, 여기서 보면 그리고 그들은 had to, 우리 직독직해 할 때 배웠던 거 나오네요. 자, 해야만 했습니다. memorize가 무슨 뜻일까요? memorize, 암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암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암기해야만 했냐면 vast,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material, 정보, 자료라는 뜻이 있죠.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memorize, 암기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우리 요새 친구들은 조금만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 받는데 옛날에는 더 많은 vast amount, 거대한 양의 정보를 memorize 해야만 했다라고 하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계속 보면 A great number of poor students used to work or beg for money in order to keep on studying. 보겠습니다. A great number까지 우리 보통 a number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에요. 숫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이란 뜻인데 great가 있으니까 강조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자, poor, 가난한 학생들이요. used to, 우리 배웠던 거 나오네요. used to 나오고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오면 무엇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자라고 했던 직독직해법 예전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or 또는
자, back. 아까 전에 히든 픽처 게임에 나왔던 단어네요. back 하면 무슨 뜻이었죠? 용서를 빌다 혹은 구걸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 back for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back for 하면 무엇을 구걸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에서 연결해보면 돈을 구걸하고는 했대요. 자, 돈을 왜 구걸했을까요? in order to. 자, in order to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keep on studying. 자, 여기서도 같이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eep 하고 on 동사 ing 나타나면요. 무엇 하기를 계속하다. keep on ing 하면 무엇 하기를 계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tudying이 있잖아요. 공부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이 많은 가난한 친구들이, 가난한 학생들이 일을 하곤 했어요. 또는 돈을 구걸하고는 했습니다. 라고 예전에 학교 책에 있던 초창기 학생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라고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 독해 마무리하고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요.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주제가 나타내는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보기로 했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표현을 찾은 다음에는 글에 있어서 처음 부분 혹은 끝부분을 보자고 했죠.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뭐였어요? 초창기, 학교 책의 초창기 학생들이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글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첫 부분을 보시면, 자, today a lot of students believe that they have a hard life as students in modern society까지가 첫 번째 문장인데 여기선 함정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고 주제문이 바로 but 다음에 나오네요. but 하면 그러나 라는 뜻이죠. 언제나 but 라는 그러나 라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반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날의 학생들이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지만 사실은요. 학교 체계의 초창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지에서 어떤 것이 주제에 적합한지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1번 보시면 School environment, old and new. 학교 환경, 오래되고 새로운. 자, 여기서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학생들이 고생했어요. 초기에는 고생했어요 라는 내용인데 학생들이란 말도 없고 그렇고 초기에라는 말이가 아니고 old and new,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아닌 것이 되고요. 2번을 보시면 The origin of the public school system. 자, the origin 하면 기원이란 뜻이죠. Public school system, 공립학교 시스템의 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퍼블릭 스쿨 시스템의 기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학생들이 예전에 정말 고생했어요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답이 아니고요. 3번 보시면 comparison between students then and now. 자, comparison 하면 비교라는 뜻이에요. 자, 비교입니다.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then 그때 학생들과 now, 지금 학생들의 비교. 자, 3번을 고른 친구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을 옛날과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학교 시스템 초창기 학생들이 고생했어요가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니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system. 자, 학교 체계 초창기 학생들. 자, 어때요? 아까 글의 첫 번째 부분, 첫 문장은 주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but으로 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타나는 문장과 내용이 아주 똑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5번이 왜 답이 아닌지 보도록 합시다. 5번.
differences between young students and old students. 아이고, differences 하면 차이점이라는 뜻이죠. 어린 학생들과 오래된 나이가 많은 학생들의 차이점, 이것도 역시 답이 아니죠. 초창기 시대의 학생들과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주제문 찾아봤는데 그 밑에 있는 문제 2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시오. 질문 볼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do students use as a notebook instead of paper in class? 자, 해석을 해봅시다.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그 단락에 따르면 학생들이 무엇을 사용하곤 했을까요? As a notebook. 노트북으로서 instead of paper in class. 수업 시간에 종이 대신에 노트북으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자,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전에 그랬죠. 거의 없는 학생들,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paper, book 갖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대신에 노트 필기를 하고 싶으면 wax tablet, 밀랍판에 대고 메모를 해야 했다라고 나왔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자, 연결해보면 they would, 한번 써볼까요, 영어로? use heavy wax tablets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scratch their notes on heavy wax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무거운 wax tablet, 밀랍판을 사용하곤 했다라고 쓰던지 아니면 heavy wax, 밀랍판에 그들의 노트를 scratch, 긁곤 했었다라고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2번도 마무리해 봤는데요. 자, 주제 추론하기 문제 어떠셨어요? 주제를 추론하는 것은 글을 읽는 능력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드린 직독직해법을 한번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직독직해법 정리해 봅시다.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Fine light in the beautiful sea. I chose to be happy. You and I, we're like diamonds in the sky. You're a shooting star.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제 추론하기 문제 유형은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3가지 팁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팁은요. 글 전반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어나 표현을 찾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뭐였죠? 네, 글의 처음이나 끝 내용에 주목하기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또 다른 힌트를 드렸어요. 영어로 쓰여진 글에서는 글의 주제문이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첫 문장이 꼭 주제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but, 그러나 라고 반전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팁은 뭐였죠? 네, 글의 일부 내용만 담고 있거나 너무 광범위한 서술은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의해서 주제를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3가지 팁만 있으면 여러분들 주제 추론하기 문제 유형 걱정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 10강, 드디어 10강이에요. 도표 이해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good job everyone,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